자, 오늘은 드디어 2단원입니다. 2단원, 개인과 사회구조. 개인과 사회구조 단원입니다. 자, 이 단원에선 다양한 사회 집단과 다양한 사회 조직을 배우게 되는데요. 특히 첫 번째, 인간의 사회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사회화. 자, 이번 강의에는 인간의 사회화, 사회화의 개념을 배울 거고요. 사회화를 보는 이론적 관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화가 뭘까요? 사회화. 자,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사회화. 자, 사회화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회화는. 자, 사회화가 사회화예요. 뭐라고요? 사회화가 사회화예요. 아, 좀 애매하다고요? 좀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거의 짐승과 같죠? 짐승에서 인간으로 거듭나는 이 과정을, 일련의 이 과정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여기 사람 인자가 있죠. 이 간자가 무슨 간자죠? 그렇죠. 사이간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무슨적 존재? 그렇죠. 사회적 존재. 인간은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짐승이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이게 지금 사회화인데요. 이 짐승을 이런 표현을 쓰네요. 생물학적 인간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 생물학적 인간, 사회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이 과정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다 인간으로 바뀌나요? 짐승같이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이거밖에 못하다가 인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이 학습의 내용물이 바로 문화가 되죠. 문화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사회 예절을 배워야 되고요. 또 그 사회 법규범도 배워야 되고요. 뭐 언어, 문자, 뭐 가치관,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거를 배우게 되면 사회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화의 개념 중에서 사회화, 이제 제사회화와 예기사회화, 탈사회화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제사회, 이 제자가 무슨 제자일까요? 그렇죠. 다시 제자. 다시. 반복된다. 재현한다. 할 때 제자. 사회화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회화, 그 사회의 가치 규범을, 언어, 예절, 문화를 배우는 기간은, 그렇죠. 언제죠? 학창시절입니다.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이 대학생 때까지 사회화가 되는데요. 그럼 사회화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그럼 언제일까요? 그렇죠. 성인이 된 이후에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성인이 이제 컴퓨터를 배운다던가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서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다룬다. 그럼 엑셀을 잘 못 다루기 때문에 뭐 엑셀을 배우는 학원에 등록한다든지, 또 이민이나 유학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운다든지, 뭐 군대 교육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도소에 가게 됐을 때 뭐 교종 교육을 새롭게 받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제사회화입니다. 제사회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다 성인이 된 이후에, 성인 이후에 다시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제사회의 중요성이 부각된 게, 사회 변동이 요새는 어떻죠? 굉장히 빠르죠. 급격하게 사회가 변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컴퓨터를 썼죠. 요새 다 업무 또한 스마트폰으로 다 하죠. 그러니까 모바일 환경으로 바뀌면서 직장인들도 스마트폰을 또 배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사회화 됐고요. 그 다음에 예기사회화가 있습니다. 예기사회화. 자, 얘기는 이 미리 예자예요. 무슨 예자? 미리 예자. 이거는 예상되는 변화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입니다. 내가 새로운 지위를 맡게 됐습니다. 새로운 지위. 예를 들면 대학생이었는데 직장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럼 신입사원이 되면 신입사원 연수가 있어요. 이걸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뭐 고등학생이었는데 대학생이 됐습니다. 새로운 지위를 맡게 됐죠. 그러니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런 게 예기사회화입니다. 그 다음 이제 탈사회화가 있어요. 탈사회화. 이 탈은 무슨 탈이죠? 그렇죠. 탈이시라 할 때 벗을 탈자, 벗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학습했던 가치관을 버리는 사회화입니다. 예를 들면 탈북자가 한국에 탈북했습니다. 그럼 북한 사투리 이런 걸 버려야 되죠. 자,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사회화의 유형을 이렇게 봤고요. 자, 근데 이제 수능엔 요게 잘 나오죠. 수능에 아주 잘 나오는 거 사회화 기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놓으셔야 돼요. 우리 이 단어는 정확하고 아주 미세한 개념까지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능에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화 기간은 이제 1차적 사회화 기간하고 2차적 사회화 기간 이렇게 나뉩니다. 자,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구분 기준. 여기다 필기를 하세요. 구분 기준은 시기예요. 사회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1차적 사회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그렇죠. 유년기에. 태어나서 유년기, 어렸을 때 일어나는 사회화입니다. 그래서 1차적 사회화 기간은 기초적 사회화 기간이라고도 해요. 개인의 인성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아주 기초적인 거, 생기초를 배운다. 생기초. 생기초를 배우는 기간이다. 사회기간. 자, 우리가 태어나면 누가 있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서 아주 기초적인 예절이나 언어나 가치관을 배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놀이터에 갔죠. 놀이터에 가면 누가 있죠? 그렇지, 친구가 있습니다. 3살, 4살 또래 집단에서 소꿉친구가 있어요. 소꿉친구랑 이제 두꺼봐 큰 집 줄게 새집 여기 큰 집이 아니라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뭐 술래잡기 하면서 이런 교우 관계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친구 간의 관계도. 그리고 친척도 있겠죠? 친척한테도 또 예절도 배울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추가합니다. 1차적 사회화는 자, 요거 지역사회도 떠올리세요. 지역사회. 자, 이렇게 연상합니다. 우리가 태어났는데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놀이터에 나갔죠. 또래 집단, 친구들한테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슈퍼에 갔습니다. 슈퍼에 가니까 마을 어르신이 장사를 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돈 500원 들고 아이스크림 사러 갔죠. 너 누구니? 누구누구 아들 누굽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녀석 똑똑하구나. 앞으로 이 아저씨 지나가다 만나면 인사하거라. 이렇듯이 지역사회. 지역사회에서도 기초적인 사회화를 배웁니다. 자, 1차적 사회화 기간 외웁니다. 암기하세요. 자, 태어나니까 누가 있다? 가족이 있어요. 어디 나갔다? 놀이터에 나갔다. 놀이터에 나가서 또래 집단에서 이런 교우관계를 배우죠. 그리고 어디 갔다? 그 마을에 슈퍼 갔다. 슈퍼 가니까 옆집 할아버지가 장사하고 계셨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지역사회는 이렇게 마을이라고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을.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래 집단은 고교 친구는 아니에요. 너희들 고등학생 친구를 또래 집단이라고 합니까? 그러진 않아요. 이건 보통 취학 전에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어렸을 때 친구를 또래 집단이라고 그래요. 이런 게 1차적 사회화 기간이에요. 개인의 인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요. 근데 2차적 사회화 기간 언제입니까? 보통 8살 이후부터 2차적 사회화 기간에서 우린 많은 걸 배우게 되죠. 그래서 1차 때 배운 내용을 강화하고 대체합니다. 1차적 사회화 기간에서 배운 내용을 강화하고 대체하는 사회화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학교가 있죠. 학교. 우리는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사회화를 배웁니다. 회사에서 뭘 배울까요? 그렇죠. 업무 지식을 또 배워요. 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을 다루는 태도도 배울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다 배웁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또 대중매체,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중매체. 대중매체는 뭘 생각하시면 TV, 라디오, 뉴스페이퍼, 신문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우리 대중매체에서도 그 사회의 소식을 듣죠. 대중매체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2차적 사회화 기간, 자, 이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회기간을 공식적 사회화 기간하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으로 나뉩니다. 구분 기준을 아셔야 돼요. 여기 필기합니다. 자, 사회화가 이뤄지는 목적으로 구분합니다. 목적. 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자, 사회화가 주 목적이에요. 사회화를 위해서 태어난 기간입니다. 사회화를 위해서 태어난 기간. 쉽게 얘기하면 교육을 위해서 태어난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그렇죠.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는 공식적 사회화기관이에요. 또 직업훈련소. 그렇죠. 직업훈련소에서 뭘 가르쳐요? 직업 내용을 교육시켜주죠. 그 다음 하나 더 추가할까요? 학원도 있습니다. 학원. 학원의 목적도 교육입니다. 사회화가 주 목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식적 사회화기관.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은요. 사회화가 부목적이에요. 이건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사회화가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교육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회사 같은 게 있죠. 회사의 주 목적은 뭐죠? 그렇죠. 이윤 추구죠. 근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차적으로 업무 지식도 배우고요.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울 수 있고요. 동호회도 마찬가지죠. 동호회도 어떻습니까? 사회화를 위해서 동호회가 만들어지나요? 아, 우리 친구야, 우리 동호회를 만들자. 왜?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자. 그렇게 안 만들죠. 동호회 친목 도모를 위해서 만들어요. 근데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식도 배우고 교우관계, 친목 관계도 배우면서 사회 가치관을 배울 수가 있죠. 대중매체도 마찬가지예요. 대중매체, 언론사, TV, 뉴스, 잡지 왜 만들어지나요?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정보 전달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회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수능에 잘 나오니까요. 자, 이걸 구분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사회기관, 시기로 나옵니다. 1차, 2차. 1차가 언제다고요? 유년기 때. 2차는 학교 들어간 이후부터. 1차는 기초적. 외웁니다. 이거 암기하세요. 1차는 외우셔야 돼요. 가족이 있습니다. 태어나니까 누가 있다? 가족. 놀이터 나가니까 친구들 또래 집단. 또 그 마을에 슈퍼 가니까 할아버지한테 인사 배웠어. 외우세요. 가족, 또래 집단, 마을. 그 다음 2차적 사회기관 보통 학교, 기타 등등 여러 개 돼요. 그 다음 공식적 사회기관 외워야 돼요. 자, 목적이 뭐다? 교육기관이에요.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 자, 학교, 직업훈련소 이렇게 있습니다. 학원도 있고요. 그 다음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은 사회화가 부목적. 어쩌다 보니까 사회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화를 보는 관점입니다. 사회화를 보는 관점. 자, 이건 이론적 관점이에요. 이거 기억납니까? 자,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현상을 보는 관점. 이 관점이 뭐가 있었죠? 그렇죠. 거시적 관점하고 미시적 관점이 있었습니다. 거시적 관점 이론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기능론하고 갈등론이 있었죠. 미시적 관점 뭐가 있었습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습니다. 이번엔 단어가 바뀐 거예요. 이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 사회화를 보는 관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사회화를 보는 관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기갈상 그러시면 됩니다. 자, 기능론은 사회화를 긍정합니다. 사회화를. 그렇죠. 기능론은 누구의 이론입니까? 피지배 집단의 이론입니까? 지배 집단의 이론입니까? 그렇죠. 이건 지배 집단, 기득권층의 지지를 받는 이론입니다. 그럼 당연히 사회화를 긍정하겠죠. 사회화를 통해서 그 사회의 가치관을 배우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사회화는 꼭 필요하다. 그 사회의 보편적 가치 규범을 학습한다. 자, 딴 거 다 볼 필요 없고 기능론자는 사회화를 긍정한다. 자, 이유는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갈등론자는 어떻게 봤죠? 사회문화 현상을 좀 삐딱하게 봤죠. 사회화마저도 부정합니다. 이건 사회화는 문제가 있다. 특히 학교 교육을 어떻게 봤습니까? 학교 교육도 부정했죠. 학교 교육의 교육과정 또한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화 또한 자, 지배계급 이익을 위해서 계급 재생산에 기여한다. 자, 계급 재생산이 뭐였죠? 그렇죠. 부자는 계속 부자로 만들고 빈자는 계속 빈자로 만드는 자, 요게 계급 재생산에 기여해서 사회화도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차별적 가치 규범을 학습하는 거다. 자, 이렇게 사회화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이거는 자, 사회화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자, 아까 기능론과 갈등론은 이건 미시였습니까? 거시였습니까? 그렇죠. 이건 거시적 이론이었죠. 상징적 상호작용 미시적 이론입니다. 이미 사회제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회, 제도나 조직, 규범을 만들어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회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규범과 규칙, 제도가 있어서 이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규범과 제도를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되고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꼭 외워두세요. 자, 거울에 비친 자아가 있어요. 쿨리라는 사회학자가 얘기했는데요. 자, 타인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내면하면서 타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내면하면서 우리는 사회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인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 자, 선생님이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애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빠한테 이제 물건을 달라고 과자 하나 달라 그래요. 처음에 이제 과자를 달라고 이제 한 손으로 달라 그럽니다. 선생님이 한 손으로 줄까요? 한 손은 딱 얘기를 합니다. 아, 한 손으로 주면 이제 그러니까 두 손으로 줘야지 내가 준단다 해서 애가 이제 다음번에 두 손으로 줘요. 근데 두 손을 딱 받고 그냥 과자만 받고 딱 돌아서서 이제 가. 그럼 또 이제 가르치죠. 아, 이제 어른한테 물건을 받았으면 고맙습니다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다음번에 물건 받으면 두 손으로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다음번에 또 물건을 딱 주니까 이번에 또 한 손을 받아요. 이때 어때요? 이제 선생님 눈빛이 이상해지죠. 인상을 좀 씁니다. 그럼 이제 내 눈동자에 우리 아들의 모습이 보이겠죠? 그러면서 아빠 표정이 안 좋구나. 두 손으로 받아야지. 인사해야지. 이렇듯이 타인을 의식하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타인을 의식하면서 타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의식하면서 그 사회의 예절과 규범을 배우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빠와 아들 사이에 무슨 작용이 있었어요? 상호작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아주 또 중요한 개념이네요. 중요한 타자와 일반화된 타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회화가 일어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유년기 때 여러분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 이 타자가 남이에요. 그렇죠. 부모님 있겠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담임선생님이 계셨을 겁니다. 또 유치원 담임선생님이 계셨고요. 특히 이분의 말씀이면 이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분의 말씀 제대로 들으면서 예절도 배우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다 이제 유년기 이후에 청소년기가 되면서 중요한 타자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일반화된 타자까지도 이제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떠세요? 지하철에서 음료수 먹는 거 어때요?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음료수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삼각김밥은 어때요? 지하철에 앉아서 삼각김밥 먹는 거 조금 눈치 보이나요? 자, 이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하철에서 도시락을 까먹을 수 있을까요? 돗자리를 펴놓고? 될까 안 될까요? 이건 어렵죠. 왜? 일반화된 타자를 의식하죠. 사람들이 이제 인상을 쓰면서 쟤 뭐야 저 미친 새끼 아니야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 먹게 됩니다. 자, 과거에는 유년기 때는 중요한 타자만 의식하다가 이제 유년기 이후에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의식하면서 나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야를 보는 이론적 관점 마찬가지로 기, 갈, 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키워드는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